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만성염증, 건강을 해치는 원인입니다. 위염, 식도염 같은 소화관의 염증뿐 아니라 호흡기의 염증, 신장과 방광의 염증, 생식기의 염증 같은 여러 가지 장기의 염증 때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다리, 관절이나 힘줄의 염증 때문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각각의 병에 따라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를 텐데요. 그런데 음식이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발꿈치나 무릎, 발바닥의 힘줄이나 관절에 생긴 염증은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거나 많이 사용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병은 그에 맞는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거나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몸속의 병적 상태 때문에 만성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것이 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장에 존재하는 장내 유익균과 장내 유해균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먹고 자라고 새로운 물질을 내뿜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내뿜는 물질은 장점막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장내 유해균이 먹고 내뿜는 물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요즘 장 건강을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식이섬유에 해당하거든요. 꼭 이런 제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까지 전달되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될 테고, 장내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더 많이 자랄수록 이들이 내뿜는 물질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장내 유익균주를 직접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은 균이 위산에 의해 다 살균되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캡슐에 넣어서 살아있는 균을 장까지 이동시킨다거나 더 많은 숫자의 살아있는 균을 먹는 것보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결국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분비하는 물질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도 결국 면역 반응의 결과 염증이 악화된 병이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장내 유해균은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이 내뿜은 물질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죠. 이들은 장점막 조직의 결손을 초래하여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것이 악화되면 만성적인 피부병, 치매, 불면증, 불안장애 같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관절염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담적에 의한 위장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병도 이런 과정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의학 의서에 음식 때문에 몸속에 습, 담, 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장병, 대장병, 피부병,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을 동반한 불안장애, 불면증, 관절통 등 다양한 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담적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속 담적을 치료했더니 신기하게도 이런 병증까지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16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런 음식을 안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큰 병이 생긴 이후에 후회하면서 금지를 하던데 이제 이런 음식 때문에 만성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오늘부터 금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보다 해로운 음식인 정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것도 식습관입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먹을수록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를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을 피하도록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과일 주스도 악화될 수 있으니 건강에 좋다면서 과일을 갈아서 주스처럼 매일 아침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만 먹고 다른 영양소는 안 먹는 것이 건강한 식단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야채만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이것도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대신 어떤 병이 있냐에 따라 특정 음식을 좀 덜 먹는다거나 하는 선택적 섭취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탄수화물도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먹어야 합니다. 대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하지 않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대신 소화장애 증상이 심하다면 현미나 잡곡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계량을 통해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은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내 유해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미 담즙병에 해당하는 병증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배를 진찰하면 특정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서 해당 부위를 누르면 아파합니다. 혀에서도 지저분한 설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만성염증이 발생하여 병적 상태에 빠져서 힘들어하겠죠. 만성위염, 식도염, 장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의 염증 반응과 함께 플라크가 끼면서 심혈관이 좁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간과 내장에 지방이 많이 끼면서 지방 간염이 생겼다거나 만성적인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 상태와 관련하여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 불안감, 불면증이 생겨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음식만 관리한다고 병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미 몸속에 나쁜 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니 한번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담적 치료를 하는 것을 노폐물을 없앤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